둘, 셋. 안녕하세요. 29기 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29기 영철입니다. 영철님이랑 이제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말에 영철님이 매주마다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만 해서 영철님과 저 둘 다 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저도 이제 평일에는 이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일 끝나고 대구를 내려가고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매주 여행을 간다는 마음으로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만들어 갖고. 나도 처음 봐요 지금. 네. 저도 처음 봐. 이쁘다. 이쁘다. 잘했어.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뒷면은 저희가 결혼하는 날 4월 4일 날 결혼하게 되고요. 불길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그때도 뭐 정수님 계시는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비도 눈으로 바꾸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제 4월 4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싫어하시지만 죽도록 사랑하자 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4월 4일이 불길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이제 거의 예약률이 없더라고요. 다른 날들은 다 찼는데 이날 한 날만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4일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영철님이 그런 거 없다고 죽도록 사랑하자 4월 4일 그래서 그 또 따라가야죠.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4월 4일로 됐습니다. 그때 봤을 때보다 나와서 보니까 더 확신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울어? 오늘 촬영이라 울리면 안 돼요. 제가 할 줄 몰랐네. 이래서 선크림만 바르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좀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그때가 이제 18일 만에 결혼을 결정하고 저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딱 이제 촬영이 이제 시작될 때 자기는 이제 정숙님은 자기는 사진 촬영하고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내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했구나. 사실 결혼식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또 촬영을 또 좋아하는 걸 그때 아니까 참 이걸 못 해줬으면 얼마나 한이 됐을까. 왜 그걸 놓쳤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촬영할수록 또 점점 얼굴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아이를 너무 갖고 싶고 아이를 너무 낳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여자니까 당연히 뭐 결혼식도 좋아하고 뭐 이쁜 드레스 입고 사진 촬영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제 촬영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하자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아이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철님이 그날 우시고 막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막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원래는 사진 촬영을 원래 안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맞춰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서로 맞춰가면서 왜냐면은 진짜 싫어하면은 제가 좋아해도 나 싫어 그래도 하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하자 좋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산다면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청첩장은 나왔고 청첩장은 나왔는데 제가 시간이 좀 일찍 왔어요. 제가 아무래도 약속 시간보다 한 2시간, 3시간 전에 왔는데 올리브영에 갔더니 립밤이 제가 입술이 터가지고 립밤을 하나 사고 설거지를 잘하기 위해서 스크럽 이거 되게 유명한. 수세미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된 데는 조금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우선 영철님이 이제 이거 약간 가스라이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1년 연애하고 또 1년 결혼 준비하고 그러면 언제 애를 낳고 언제 결혼식을 하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사이가 맞춰 나갈 필요도 없이 너무 딱 알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해서도 잘 살 거고 그리고 이제 30대 여자를 결혼 전제로 연애만 오래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빨리 이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결혼을 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로 나라 안에서 마음을 다 확인했고 더 알 이유가 없고 먼저 혼인신고 이야기를 먼저 했고 제가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못했죠.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밖에를 아예 안 나갔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영철님도 말을 되게 잘 듣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좀 외향형이라서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나가자. 우리 이제 마스크 끼고 이제 칭칭 감고 나가자. 해도 영철님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목격담이 없었는데. 그쵸. 목격담이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다니질 않았습니다. 네, 철저하게. 근데 시청자분들의 재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솔로 팀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얼굴이 좀 예를 들면은 좀 튀는 얼굴인가 봐요. 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KTX 안에서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저희 집 오는 길에 막 걸어가는데도 막 알아보시고 이러니까 좀 예. 마침 또 제가 외갓댁이 대구기 때문에 핑계 대기는 좀 좋았었던 거는 우리 친척 중에 결혼한다. 이제 어떻게든 물이라도 마시려면 마스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타신 분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서대구쯤에 이제 내리기 전에 이제 내리려고 하면은 뭐 쿠키 같은 걸 주시면서 잘 보고 있다고 진짜 그때 한참 욕을 먹을 시기였거든요. 근데도 여자분이셨어요. 또 마침 대구 분이셨거든요. 또 근데도 쿠키랑 이런 거 주시면서 잘 보고 있으니까 응원한다고 그런 분도 계셨고 또 그 KTX 승무원분이 영철이라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욕을 좀 인터넷상에서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나가보니까 정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기분 좋게 다녔습니다. 제 친구들은 계속 연락 와서 이제 너는 아니지. 왜냐면 제가 막 짜장면도 먹고 인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 커플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제가 영철님과 러브라인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정말 많은 연락들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친척분들도 모르셨거든요. 저희 엄마 사진 보고 너 정말 결혼하는 거야?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부모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 부모님은 알고 계셨는데 이제 친척분들은 다 모르셨어요. 사실. 네, 저희는. 네. 일단 지금 29기 이제 나는 솔로에서는 이제 결혼 커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저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사실. 물어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나 봐요. 왜냐면 이제 제 친구들은 저는 무조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첫 방송이나 이제 두 번째 방송 봤을 때는 우리 영철이는 절대 결혼할 수 없겠구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짜장면을 먹었고 인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중반까지 거의 후반 다 될 때까지 저희가 결혼 커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수님이 저한테 리스크를 걸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유교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할 거를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내려놓고 저를 결정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기대에 미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정반대로 갑니다. 더 설거지하고 살림을 아예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설거지도 당연히 더 잘하고 그리고 군생활 하면서도 더 각지게 뭘 못하겠습니까? 정수님 지금 인터뷰하신 중에 가장 화면이 얼굴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안에서의 이미지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아예 해달라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네, 아예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게 저도 사실 이 천척전이나 결혼 준비를 제가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제가
학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청첩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지금 영철님이 다 해주고 계시고 이제 저 학원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집안일도 제가 못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설거지로 시작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택배가 오면은 이제 음식 제가 할 수 있도록 다 재료 이제 손질부터 이제 씻기 다 해주시고 이제 뭐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부터 해서 빨래 이런 것도 다 해주시는데 저보다 더 잘하세요, 사실. 네. 저는 우선 좀 남자다운 모습이 되게 좋았고 또 되게 남성한데 막 차 문도 열어주시고 막 저부터 먼저 챙기시는 그런 모습에 이제 아 매너가 되게 좋으시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혹자는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넉살 좋게 이제 좀 그 어머님하고 이제 내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같이 살면은 이제 처자식 굶어 죽이지는 않을 남자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별 생각 없으셨대요 그때. 그때 그게 그때부터 저한테 호감이 생긴 건 아니라고. 근데 저도 호감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괜찮은 분 같다 정도. 네. 그때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는 차에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배가 많이 고프냐. 근데 저희가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었고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하셨는데 배는 불리고 싶고 그 마음에 조금 그 생각에 조금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데이트에서 최선을 다하자라 생각을 해서 무조건 배는 불려서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만 호감은 했습니다. 없었고 그냥 배를 불리자. 네, 그러면 이후에 좀 정숙님과 좀 뭔가 아, 이 사람이다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조금 있었을까요? 근데 그 시장 데이트 때부터 이후까지 굉장히 편안했어요, 저는.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 그러면은 내가 올곧게만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이쁘다, 아니면 뭐가 뭐 키가 커서 마음에 든다. 이런 외형적으로는 더 보지 않았고, 뭔가 마음이 통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뷰 때 정숙님께서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좀 그러니까 하여튼 38이 되도록 제 짝을 사실은 못 찾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방황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는 솔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인연이 과연 있을까? 난 결혼할 수 있을까?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센 척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찌됐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뭔가 영철님을 만나면서 저의 그런 여성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보면서 아, 나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들이 모여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두 분 랜덤 데이트 시장 분식집에서 떡볶이 드시고 다시 가셨는지. 내가 못 갔습니다. 이게 못 가게 된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결정을 한 게 이제 18일 만에 결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저는 또 바로 미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 약속은 2주 안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가게 돼서 아직은 못 가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감사함은 찾아뵙고 자주 뵙는 걸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한테 정식 교제 이제 허락 받으려고 바로 또 대구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또 결혼 준비를 해서 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긴 했습니다. 예. 실제로 영철 아버님을 뵈셨는지. 네, 그 이제 각자 이제 부모님을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찾아뵙고 이제 이야기는 같이 했어요. 밥 먹으면서. 정말 닮으셨던가요? 아버님. 네, 아버님하고 제가 봤을 때 어머님보다 아버님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님은 성격은 완전 반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좀 자상하시고, 그러니까 영철님도 자상하시지만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예. 저희 집에서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였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실 정말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어쨌든 그 스냅 촬영한 그 사진은 드린 날부터 바탕화면은
저희 결혼 사진입니다. 아, 진짜? 처음 하셨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거 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깜빡하고 말 안 했나 봐요. 예, 예. 아니 뭐 말할 거는 예. 근데 어머님도 진짜 좋으세요. 정말. 예. 잘해야죠, 제가. 이제 정숙님 부모님은 이제 영철님에 대해서 또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첫 만남부터 이제 영철님이 막 한우랑 막 정말 온갖 영양제들 바리바리 진짜 양손에 가득 들고 오셔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고 진짜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면을 딱 첫 만남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철님 잠깐 화장실 가셨을 때도 아, 요새 이런 남자 없다. 누가 어른들 만났을 때 90도로 인사하냐. 참 젊은이가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저에 대한 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인성이나 이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많이 대화해 보시고 나서는 정말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새해 안부 인사도 저희 부모님한테 다 드리고 막 연락을 자주 하세요 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도 좀 이제 시어머님 아버님한테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요. 예. 사랑이란 뭘까? 결혼. 사랑이란 뭘까? 결혼이란 뭘까? 어려운 질문이다. 맞죠? 이제 알아가는 중 아닌가요, 저희는? 이제 알아가는 거죠. 네. 제가 뭐 후배들이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현실을 쫓지 말고 사랑이란 이상을 쫓는다면 현실은 내려놓고 이상을 많이 바라봐라. 근데 저는 현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물론 내가 우선순위겠지만은 그래도 상대의 마음은 어떨까? 상대의 생각은 어떨까? 이렇게 헤아려 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연애를 한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이제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저. 제가 안성재 셰프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말이 있는데 보통 혼자 살 때는 90인데도 100이 안 돼서 아쉬워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부부라는 이름에 부부라면 50이어도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게 결혼 생활이고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일 강명 있게 받고 있고 100을 행복하기보다는 둘이어서 50이어도 행복한. 네, 맞습니다. 진짜 둘이라서 행복한.